자, 오늘 주도 섹터 바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자, 오늘 첫 번째 주도 섹터는 방위산업 관련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인데요. 일단 차장님께 드려보고 싶은 그런 질문은 유럽 재무장 회의의 최대 수혜가 이제 국내 기업들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. 이 내용에 동의하실까요? 네, 동의합니다. 우선 지금 그전에 좀 오해를 했었던 부분이 바로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 종전이 되면은 방산주도 힘이 없을 거다라는 의견이 좀 있었지만 제가 항상 그전에 좀 말씀드렸던 사항은 종전은 없다, 휴전만 있을 뿐이다라고 항상 말씀을 제가 드리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오히려 지금 그 휴전에 대한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 방산주들이 오히려 지금 현재 말씀하셨듯이 유럽처럼 더 이제 분주한 상황으로 간 현재 모습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뭐 도와서는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죠.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전 세계에서 어떤 컨트롤 타운을 안 하겠다라는 국방적인 측면에서는 안 하겠다는 의견을 펼치면서 이제 분주해진 상황으로 가고 있는 현재 모습이고요. 지금 오히려 지금 휴전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러시아 쪽도 그렇고 국방비에 대한 삭감에 대한 얘기는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. 그리고 유럽 쪽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국방비에 대한 증액을 지금 하는데 좀 시간이 촉박하다라고 좀 볼 수 있어요. 뭐 재무장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유럽 쪽에서의 그 어떤 국방 관련된 민간 기업들이나 뭐 국립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생산이 한계가 지금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전부터 이 수주를 줬었던 뭐 우리나라에 대한 수주는 계속 이어질 확률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특히 이제 어떤 유럽 쪽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시장은 많이 넓어졌죠. 미국도 그렇고 뭐 이스라엘 여러 가지 뭐 기업들이나 여러 지금 현재는 이 뭐 전쟁이 일어날 거다라는 그런 의견보다도 언제 이런 부분 좀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는 과정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4년치의 어떤 유럽 쪽에서도 이 국방비에 대한 증액을 논의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 방위산업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 4년치의 일감은 확보했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좀 크거든요. 그런 부분이 지금 주가에 좀 잘 반영이 되는 과정은 뭐 좀 부드러운 그런 현상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. 오늘 또 차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영향도를 받아가면서 방위산업 관련주들이 또 한 번 움직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. 사실 이 방위산업이 이제 국내 기업들이 수혜가 될 것이다라는 걸 이미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아시는 부분일 것 같은데 일단 이 부분 역시도 관세를 배제할 수 있을까에 관해서는 좀 물음표가 들기는 하는데요. 관세 리스크가 방산주들에게도 좀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? 근데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이 수출하는 주요 대상국은 바로 이제 그 유럽 쪽 말씀하셨듯이 이제 유럽 쪽이 항상 이 방산 기업들의 수출의 얘기 나왔을 때 1순위로 나오고 그다음에 2순위가 이제 중동 쪽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방산 쪽에서의 어떤 관세에 대한 부분은 지금 직접적으로 지금 언급은 지금 안 하는 상황이지만 설사 이제 관세를 매긴다고 하더라도 방산주들한테는 영향은 실적으로 본다고 하면 크게 타격은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오히려 지금 관세를 매겼을 때 가장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뭐 우리나라 뭐 반도체도 그렇고 아직까지 미국 안에서 공장에 대한 부분이 원활하게 지금 그 생산이 안 되는 그런 다른 산업 쪽에서 피해가 클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시장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유동성이 오히려 좀 방산주한테 몰리는 상황으로 좀 가고 있지 않나. 저는 지금 현재 지금 관련 기업들이 신고가를 가고 있는 것도 그런 유동성이 이 관세적인 측면에서 리스크에서 좀 배제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방산주들한테는 오히려 더 수혜가 더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됩니다. 네, 오히려 관세 리스크를 피해가는 품목에 해당이 된다라는 게 사실 이제 국내 방산주들이
주로 수출하는 국가는요, 유럽이나 중동 쪽이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. 그래서 트럼프의 관세 리스크 역시도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 섹터다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는데요. 자, 그럼 사실은 이 방산주들은 그간 너무나 좋은 탄력을 나타냈고, 이제 투자자분들께서도 방산주의 모멘텀이 또 시장의 주가적으로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는 다들 아실 것 같은데, 이제는 우리가 전략이나 대응의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. 수급적으로 한번 짚어보고 싶거든요. 공매도 재개 앞두고 방산주가 타겟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도 있긴 있었는데, 오히려 외국인이 방산주를 매수하는 모습들이 몇몇 종목군들은 보였습니다. 그리고 이 부분들을 좀 풀어보고 싶고, 공매도 재개 이후의 방산주 움직임은 좀 어떨까요? 일단 이제 공매도에 대한 타격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제 이주로 볼 수 있겠지만은 많이 올라간 뭐 종목과 기업들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는 상황이지만, 근데 결론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일단은 이 그전에도 봤을 때도 방산주나 여러 기업들에 대해서 일차적인 매수 부분은 들어올 가능성이 크거든요. 근데 좀 많이 올라온 종목들, 특히 이제 고평가 영역인 종목들에 대한 타겟이 좀 있을 텐데, 저는 이제 방산주들 안에서도 섹터를 좀 얘기할 수는 있지만, 뭐 신용 잔고나 여러 지금 방산에 대한 모멘텀보다도 약간의 다른 좀 이슈적인 측면에서 많이 올라간 방산 기업들이 있거든요. 근데 그 부분은 뭐 직접적으로 설명을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뭐하지만은 지금 현재 신고가 나오는 종목들 중에서도 모멘텀보다도 다른 외부적인 어떤 이슈나 특히 이제 뭐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신용자가 좀 많이 늘어나요. 근데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어떤 다른 방산 모멘텀보다 하나 그룹주 안에서의 연계 효과로 좀 올라갔던 부분은 분명히 좀 있긴 하지만,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목표 주가나 이런 부분은 높이는 상황. 한마디로 이 기본적인 실적이 없는 그런 고평가가 아니라 실적이 점점 받쳐주고 있는 섹터가 바로 이제 방산주거든요. 뭐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저는 공매도에 대한 뭐 타깃 부분 같은 경우에는 방산주 안에서도 몇 개 많이 올라간 종목들의 우려감이 있지만, 오히려 그 위에 테마적인 종목으로 더 크게 고평가된 종목들이 일차적인 타깃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. 뭐 그러기 때문에 방산주에 대한 영향은 저는 좀 많이 없지 않을까. 그리고 물론 100% 없다라고 좀 볼 수는 없지만, 시장에서 좀 얘기하는 게 뭐 조선 방산주를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. 하지만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뭐 수급적인 국내에서 어떤 수급적인 측면에서 할 수는 있겠지만은, 지금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좀 받쳐주는, 그리고 향후에 어떤 2, 3년 동안의 수주 먹거리가 보장된 산업이 저는 이제 조선과 방산주로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. 그런 기업들이 집중적으로 타깃이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그리고 공매도 자체가 어떤 일정 종목에 대해서 트레이딩 관점을 하는 것보다도 외국인들의 눈에서는 해지 관점에서 우리나라 이 전체적인 수급은 물론 이제 뭐 시청자분들께서도 공매도의 우려감은 좀 있겠지만은 전체적인 활기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돼요. 지금 현재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뭐 빅테크나 이런 기업들이 크게 지금 힘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뭐 기업 그 증시에 대한 우호적인 여건이 제시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하지만 뭐 공매도에 대한 우려감은 저는 실질적으로 재개된 이후에 2주에 한번 좀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